나는 꼭 죽어도 뭐 이런 이제 공화국에 가서 죽어야 된다 하는데 자꾸 풀지 못하는 그 응어리 이것이 남아 있어요. 난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응어리를 좀 풀고 살면 그것이 나의 원이고. 역사가 감추어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30년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전설처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역사가 외면한 이들도 있습니다. 감식 받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향을 그리고 조국을 그리웠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포로, 우리는 포로 새끼 이렇게. 한반도에는 어느새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바꾼 운명. 비전양 장기수 그리고 국군 포로라 불리는 이들인데요. 전쟁의 비극이 가져다준 통한의 세월. 이제는 인도주의의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봅니다. 금강산에서는 이틀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난달 21일, 2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틀째 진행되던 날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5명이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자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그런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셋째를 임신한 거예요. 10월달에 해산달인데 3월달에 얘가 잡혔으니까 얘가 10월달에 나긴 났을 텐데 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그래 이제 제일 보고 싶은 애가 얘가 지금 53살인가 2살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얘가 제일 보고 싶고 이번 상봉 때는 국에 있는 가족을 만날까 기대했던 김영식 할아버지.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동생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경자 그때 2살짜리 놔두고 간다. 나 걔가 늘창 생각이 나는데 걔도 있고 우리 아들 현일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행방불명이라고 그래서 못 갔죠. 국에 두고 온 가족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들. 할아버지들은 모두 비전양 장기수들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분단으로 인해서 오게 된 분들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르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던 분들, 사상 전향이라든가 정치적 신념을 꺾지 않았던 분들을 비전양 장기수라고 하죠. 이념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유로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40년 이상 옥살이를 한 건데요. 대부분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포로나 북한에서 내려온 난파공작원, 자생적 반체제 운동가들입니다. 그 당원이 대남 공작원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얼마나 신임이 두꺼운 일입니까? 그 과정에 내 당원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우리 고향을 해방시키는 일이니까 나가서 하겠노라고 해서. 기약 없이 이어진 옥살이.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지 않고 고문 받지 않고 지낸 날은 아주 재수 좋은 날이다. 일반 재수와 달리 전향 그 제도가 72년 8월 달에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매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생활이었었어요.
이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지난 1988년부터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고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가둬둔 근거가 됐던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건데요. 이후 10여 년간 102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그림자처럼 살던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종군 기자로 활동하다 포로로 붙잡혔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그가 88년 출소 해 북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한 월간지에 실린 건데요. 감옥 속에서 30년 넘게 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전설처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글이었죠. 근데 쇳덩어리도 30년 동안 가둬놨으면 녹슬어서 없어졌을 텐데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좀 전율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월간지에 실린 편지는 독일 동포를 통해 기적적으로 북에 있는 이인모 씨 가족에게 전달됐는데요. 북쪽의 부인에게서 온 답장을 이인모 씨에게 직접 전했던 신준영 씨는 지금도 당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모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편지입니다.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데 손을 내밀어서 받으시는데 손이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그러신 일은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보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이제 그렇게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편지를 드리고 돌아섰어요. 당시 이인모 씨의 사연이 남북에 알려지면서 송환 요구가 거세졌고 북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정식으로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993년 비전향 장기수로는 처음으로 이인모 씨가 북으로 공식 송환됩니다. 결국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34년 동안 가둬놓은 거잖아요. 빨갱이라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수십 년은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는데 사상이 달라도 사람이다. 또 사람은 또 사람 대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계기였다고 보일 것도 같고. 이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명시하면서 이들의 송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992년부터 송환 당시까지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던 김동원 감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도 바뀌었다고 회고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78%가 이분들 보내야 된다. 일단 뭐 간첩이지만 형기 다 채웠고 붙잡고 있어서 좋은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감시해야 되고 또 보살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라리 고향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그 여론이 셌고. 하지만 이때 함께하지 못한 장기수들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려 남기를 희망했던 이들. 그리고 평생 송환을 희망했으나 모진 고문에 억지로 전향을 했던 이들은 첫 번째 송환에서 제외됐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굉장히 당당하고 뭐 그런데 전향 장기수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 차이가 너무 좀 극명해서 그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문은 고문대로 당하고 뭐 전향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준 것도 아니고 부계도 못 갔고. 남한에는 가족이 없는 김영식 할아버지는 현재 시민단체가 마련한 만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인민군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난파공작원으로 활동하다 붙잡혔습니다. 옥에서 보낸 27년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서 여기다 물을 자꾸 붓는데 물이 그냥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면 팽팽 배부면 이야, 이 세상에 죽기가 이렇게 심이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 죽기가 이렇게 심이던가. 그래. 거기서 그냥 물을 자꾸 보면서 말하는 게 뭐인가. 그게요. 교목과장 만날래 안 만날래 이 것밖에 없어. 뭐 전향할래 그런 말은 없고 교목과장 만날래 안 만날래 그래. 그래 죽기 때문에 교목과장 만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전향이야. 참 기가 막히네. 그렇게 강제로 전향서를 썼던 탓에 1차 송환에 함께하지 못한 김영식 할아버지. 하지만 국가가 이를 비전향으로 인정해주면서 다시 고향에 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으로 인정을 안 씁니다. 이것을 국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가기관이죠. 여기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이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향 장기수니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만남의 집에서 침술 봉사를 해온 양희철 할아버지는 출소 후 남한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1차 송환에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여긴 어때요? 무조건 따라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이상한 가지고 돈 많이 내면 남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좀 남았던 것이지. 이제는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는 양희철 할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생은 원하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커진 겁니다. 내가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야 되느냐. 옥살이 37년 동안에 계속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안관찰 대사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분 중에 몇 사람이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단 일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1차 송환 이후 곧 2차 송환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추가 송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송환을 요구한 33명 가운데 15명이 사망. 이제 18명만 생존해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미국과 통일의 열망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2차 송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들은 더욱 초조하기만 한데요. 이들이 수없이 들어온 질문.
긴 옥살이와 모진 고문에도 할아버지들은 왜 이념을 버리지 않은 걸까요? 나는 지금 여기 나온 지가 56년 됐어요. 56년 동안 하루도 집으로 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 그 머리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꼭 죽어도 내 공화국에 가서 죽어야 된다 하는 데 생각해요.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이러한 강압에 한 전향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혹시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 후회한다는데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내 젊음 그 자체를 누구에게 보상을 해달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도 바라지도 않고 기왕 내 자신이 거기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내 이 길에 좀 더 충실하자. 50년 넘게 냉전시대 희생자로 통한의 세월을 살았던 비전향 장기수들. 이제 해묵은 색깔 논쟁을 넘어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비전향 장기수를 이미 송환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분들을 송환한다고 해서 돌려보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조금도 누가되지 않아요.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미 확인됐죠. 그리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방법도 없어요. 헤어진 가족이 만나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헤어진 가족의 일부가 이를테면 공작원으로 왔다든지 사상이 많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것마저 넘어설 때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같은 민족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역사의 비극, 한국전쟁. 누군가에겐 지나간 과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한평생 이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올해 86세인 김성태 할아버지는 아직도 1950년 6월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1948년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자원에서 입대했는데요. 6.25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남아서 싸우던 국군은 고립됐습니다. 김 할아버지 역시 전투 닷새 만에 양주에서 붙잡혔는데요. 그 중대장을 얻고 내려오는데 포탄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중대인지 어디서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데리러 오는데 이민군대한테 포로가 됐단 말이지. 한 30명쯤 포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열차를 타고 나는 회령까지 왔어요. 함경북도 회령. 1950년 19 청년은 그렇게 국군 포로가 됐습니다. 배 여기서 아마 들어가고. 교도소에서 13년, 탄광노동 23년. 5번의 탈출 시도 끝에 이른이 다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조국의 비극이 안겨준 비참했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조국이었습니다. 그저 계속 감시받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 고향을 그리고 조국을 그리웠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시도 잊어진 적이 없어. 정말 나라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8만 2천 명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실종됐고 최대 7만 명이 북한과 동맹국가에 억류됐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전 후 북측은 국군 포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포로를 송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쟁 당시에 제네바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제네바 협약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는 그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당연히 북한이 그 국군포로 전원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한 8만 명을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국군포로의 실체가 확인된 건 1994년 조창호 중위가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하면서부터입니다. 귀순용사의 뒤늦은 저녁식. 전사자로 기록됐던 조창호 중위는 비석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우기도 했습니다.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과 송환을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6년. 조창호 중위 이후 80명의 국군포로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두 탈북 브로커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모셔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분들이 81분이 오셨는데 스스로 다 오신 거지 국가에서 모셔온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프고.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하와이 미군 기지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이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한 지 2달 만에 미군 유해 55구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유해 봉환식은 국가 정상급 예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Some have call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남은 생이 남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김성태 할아버지도 정부의 대응에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럽지 않고요. 그래 유해 항구를 가져오는데도 몇백 달러를 주고 그래도 내년부터 또 발굴을 하겠다고 그렇게 부대통령인지 뭐 그런 사람도 하고 하는데 우리야 뭐 그런 말이나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쟁의 비극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2003년 탈북한 최수경 씨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주소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외우고 살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고향 주소였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젠 틀린 것 같다. 너희 중에서 누구라도 고향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 그 가족들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이 항상 저희 가슴에 있었고 1999년 북에서 돌아가신 최수경 씨의 아버지 최학연 씨는 국군 포로였습니다. 출신 성분을 중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국군 포로는 최하위 계층. 멸시와 핍박은 대대로 이어지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감시 속에 있었으니까. 항시 감시 속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포로 새끼. 쟤는 포로 새끼야. 이렇게 많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고 아버지는 포로, 우리는 포로 새끼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힘겹게 조국을 찾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 관계를 입증했지만 이미 전사 처리된 서류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1950년 6월 20일 입대 6월 25일 전사인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64년생의 딸이 그 이후에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있느냐, 생길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죽었는데, 서류상에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아직도 국군 포로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최수경 씨.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죄로 남과 북 어디에도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뭐 이런 거는 하지만 한 번도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이 되지도 않고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아버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저희 아버지가 포로 될 이유도 없고 포로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살았을 거예요. 이념으로 나뉜 조국을 위해 삶을 송두리째 바친 청년들이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된 기나긴 세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한을 풀지 못한 채 누군가 눈을 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반도에 찾아온 봄이 허울뿐인 봄이 되지 않기를. 이들의 망연가는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사실은 그동안 그 역사의 전환자들,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진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막상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양쪽에다 껄끄러운 존재죠. 그렇지만 아픈 상처를 우리가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죠. 그거를 좀 드러내서 좀 공기적으로 좀 더 좀 잘 치료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몇 년 지나면 송환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든 국군포로 송환이든 비전형 장기수 송환이든 간에 어떻게 푸느냐가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인권 인도주의의 철저한 나라인지, 이산가족 문제,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정권 차원 또 국가 차원의 의지를 집약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